화제가 된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이슈 시간입니다. 최진영 변호사, 조연산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 8일 대전 동물원에서 탈출했던 늑대 늑구가 9일째 되는 오늘 새벽 드디어 생포됐습니다. 앞서 한 차례 포획에 실패한 이후에 행방을 알 수가 없었는데 어떻게 늑구를 좀 찾아낸 겁니까? 그렇습니다. 늑구의 10일간의 탈출기가 이제 종료됐습니다. 네. 오늘 새벽 0시 44분쯤 이게 오월드 관계자와 그 경찰 관계자들이 드디어 포획에 성공했다라고 하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10일 전에 이렇게 그 탈출을 했었었는데 어제 오후 5시 반에 한 시민으로부터 오월드로부터 한 1km 떨어진 한 공원 근처에서 늑구로 추정되는 어떤 개체가 발견됐다라는 그런 신고를 받았는데요. 실제 수색 당국이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니까 이 찾던 늑구가 맞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고 집중 어떻게 보면 수색에 들어갔는데 어제 이제 밤 11시 45분경 대전 인근의 안녕 안시 인터체인지 인근에서 발견을 했고 네. 추적 끝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새벽 0시 44분에 드디어 포획을 했습니다. 포획을 함에 있어서는 안전을 위해서인가요? 이게 그 마취총을 이용해서 그 포획을 했다라고 하는데 네. 마취총으로 체포한 다음에 결국 지금 현재 그 대전에 있는 동물원으로 이송을 했고 건강검진 결과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 상태다라고 합니다. 실제 이런 그 소식을 보고 이 늑구가 안전하게 들어왔다라는 것을 본 누리꾼들 같은 경우에는 늦게까지 다들 고생하셨다. 그리고 늑구가 이게 사살되지 않고 생포해서 이게 그 제자리로 돌아갔던 것에 대해서 굉장히 환영하는 그런 메시지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일주일 넘게 나가 있었지만 늑구 그래도 대전동물원 근처에 있었는데요. 그러면 이제 바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까? 뭐 곧바로 합사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고요. 일단 우선적으로 늑구에 대한 건강 상태 확인을 우선적으로 진행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월드 측에서는 전담 수의사팀을 동원해서 늑구에 대한 건강 검진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이번 그 탈출 과정에서 탈수 증세라든가 여러 가지 상처가 있을 수도 있죠. 그리고 영양실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감염병에 전염됐는지 그 유무도 판단할 필요성이 있겠죠. 여러 가지 면역력이 떨어졌던 부분도 체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런 건강검진을 진행을 한 다음에 합사를 할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단순한 건강검진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안정과 재사회와 같은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지금 한동안 무리에서 떨어져서 생활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합사를 시키게 되면 무리 내에서 여러 가지 갈등이 발생할 여지도 있다고 합니다. 네. 건강한 늑구를 다시 동물원에서 보길 바라며 다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여직원에게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분식 프랜차이즈 김간의 김용만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먼저 김 회장이 어떤 일을 좀 저지른 겁니까? 그렇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서울 북부지방법원 형사재판부에서 이 김 회장에 대한 첫 번째 변론이 있었는데 네. 첫 번째 변론에서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을 했다라는 것은 아마 공소 사실 자체에 대해서 김 회장 측이 전부 다 인정을 하고 자백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현재 언론 보도를 나온 공소 사실을 보면은 지금으로부터 3년 전, 그러니까 2023년 9월 23일 이게 관련되는 직원들과 회식자를 했었는데 네. 그 회식했던 직원들 중에 한 여성과 별도로 이제 2차를 가서 이제 음주를 하고 그런 음주를 하는 과정 속에서 이 피해 여성이 완전히 정신을 잃어서 한거불능하게 된 상태였다라고 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 김 회장이 인근에 있는 모텔로 가서 폭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미수에 그쳤다라고 하는데 네. 그와 같은 내용이 밝혀진 다음에 이 여성에 대해서 부장으로 승진시켜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해서 회유까지 했다라는 얘기가 있었었는데요. 네. 결국 이런 부분이 가족들에 의해서 고소가 되었고 공소 사실이 인정이 돼서 첫 기일에 어제 재판이 구형과 함께 종결되고 조만간 판결이 선고될 것 같습니다. 네,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 사건이 벌어진 게 3년 전이고요. 김용만 회장 측은 변론에서 이제 피해자와 당시에 3억 원의 합의에서 사실상 마무리가 됐다면서
이게 현재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가 고발해서 수사가 다시 시작된 거다 이런 주장을 내놓기도 했는데 이 주장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일단 재판부의 이번 사건에 대한 유무죄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고요. 아마 김용만 회장 측에서는 배우자의 이와 같은 고발의 경위라든가 사건 수사 착수의 그런 경위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이러한 주장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양형 사정을 주장한다고 할 수가 있겠죠. 지금 성범죄의 경우에는 과거에는 친고죄였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하면 진행이 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수사가 착수가 되지 않았기도 했었죠. 그렇지만 친고죄가 지금은 폐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수사가 개시가 되었고 기소가 된다고 한다면 처벌에 이를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든가 그다음에 피해에 대한 상당 부분 회복이 되었다든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든가 이런 사정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양형에 반영이 되고 감경 사유가 될 수도 있겠죠. 이미 김 회장 측에서는 이미 과거에 그 피해자와 3억 원의 그런 충분한 합의금을 지급을 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한 부분들이 아마 양형에 반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김 회장은 이 최후 진술을 통해 자신이 구속되면 가맹점주와 직원들의 생계에 큰 피해가 갈 수 있다 이렇게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두고 점주와 직원을 내세워서 선처해달라는 게 말이 되냐 이런 비판이 나왔거든요. 대법원 양형 기준을 보면은 그 구속할지 여부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피고인의 구금이 가족의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때는 형을 좀 감경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것은 있습니다. 네. 그런데 회사 대표가 구속됐을 때 회사 내지 회사에 어떤 큰 피해가 갈 경우다라는 것은 현재의 대법원 양형 기준에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또 그와 같은 것이 또 현실이기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변호인의 호소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실제로 그 한 치킨 그 가맹점 같은 경우에는 치킨 가맹점 창업자의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이런 그 직원 폭행 문제가 되면서 기업 이미지가 그 손상이 되니까 관련되는 그 프랜차이즈가 상당 부분 매출이 줄어든 사례가 있었고 또 특히 또 다른 어떤 가맹업체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창업주가 이 사건과 유사한 여직원 성추행 혐의를 받게 되면서 실제 가맹점 매출이 한 40% 정도 줄은 케이스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인 것과 어떻게 보면 피해를 엄벌해야 되는 사이에서 재판부가 어떤 판결을 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너 사법 리스크가 발생하게 되면 가맹점주가 사실 피해를 애꿎게 보는 경우가 많은데 혹시 가맹점주들이 이렇게 오너한테 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오너 리스크 때문에 가맹점주들이 가맹본부를 상대로 집단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경우가 있긴 하죠. 네. 하지만 쉽게 인정되지 않은 것이 현실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가맹사업법에 따른다고 한다면 가맹계약서에 이와 같은 가맹본부나 임원의 그런 위법행위에 대해서 이런 경우에 책임을 지게 하는 그런 내용들을 가맹계약서에 포함시키도록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맹사업법에 따른다고 한다면 가맹본부나 임원들의 그런 위법행위에 대해서 손해를 배상하게 하는 규정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오너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서 개정이 이루어졌던 부분이고요. 징벌적으로 피해액의 3배까지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그런 규정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오너리스크라든가 가맹본부의 잘못으로 위법행위로 가맹점주들이 피해를 입는다고 한다면 그 피해의 인과관계를 확인을 하셔야겠죠. 어떤 매출액이 감소된 부분이라든가 오너리스크가 브랜드 이미지 실추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이와 같은 부분들을 소명하고 입증하게 된다고 한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가맹본부에게 묻는 것도 충분히 가능할 여지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또 다른 소식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달 국제 항공권 유류 할증료가 역대 최대치로 오릅니다. 3월에 비해 6배가 뛰어서 앞으로 미국 뉴욕에 다녀오려면 112만 원을 더 부담하게 된다고 하는데 아무리 국제 유가가 뛰었다고 해도 이 휘발유 또 경유 등과 비교해도 이 오름세가 너무 가파르거든요. 이거 왜 그런 겁니까? 결국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 일반 휘발유나 그 경유 같은 경우에는 최고 가격제를 통해서 국가가 지금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국제 유가에 비해서 현재의 한국 그 기름값이 크게 오른다는 것을 우리가 체감하지 못하지만 네. 현실적으로 그와 같은 최고 가격제가 적용되지 않는 항공유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3월 달에 비해서 유류 어떻게 보면 할증료가 2달 만에 6배가 뛰었다는 것은 너무나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는데요. 네. 실제 유류 할증료 같은 경우에는 국제 유가 등락을 운임에 반영하기 위해서
정부와 협의해서 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정부의 유가 자체가 올랐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의 그 대한항공 기준으로 보면은 지금 중국, 일본 노선 같은 경우에는 4월에 한 6만 4천 원 정도였었는데 지금 5월 같은 경우에는 2배가 넘는 15만 원으로 네. 더 충격적인 것은 미국 뉴욕이나 같은 장거리 노선 같은 경우에는 60만 원에서 112만 8천 원으로 거의 2배 가까이 올렸는데요. 네. 아시아나 항공 같은 경우에도 그에 못지않게 지금 오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뭐 제주항공 등 이른바 LCC 그러니까 그 저가 항공 같은 경우에도 조만간 그 5월달 유료 할증료를 지금 공시한다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행 수요가 상당 부분 도 타격을 입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나오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 항공비 부담으로 여행 수요도 줄어들 걸로 보이고 또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외국인 관광객도 줄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관련 업계도 걱정이 크겠어요. 여행업계 입장에서는 7, 8월 성수기를 많이 기대를 하고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항공유, 유류 할증료의 경우에는 전체 항공비에서 차지한 비중이 한 3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큰 비중을 차지할 수밖에 없죠. 유류 할증료가 올라감으로 인해 가지고 항공료가 올라간다고 한다면 여행객 수요는 그만큼 감소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가장 민감한 부분이 여행객 입장에서는 항공료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국외 여행보다는 국내 여행을 선택할 가능성이 더욱더 높아지는 것이고요. 그만큼 수요가 감소되게 되면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겠죠. 항공사 입장에서는 항공 편수를 줄인다라든가 대체 항공 여행지를 모색을 한다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추가적인 선택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여행 쪽 입장에서는 타격이 불가피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 해외로 나가야 될 경우 언제 그러면 항공권을 끊어야 가장 좀 저렴한 겁니까? 결국 5월 중에 해외여행 갈 분들 같은 경우에는 4월 내로 끊는 것이 낫다. 왜냐하면 네. 지금 이미 4월 달 증가된 부분은 4월 달로 되는 것이고 네. 5월 달에 한다고 하면은 그게 오르건 내리건 더 이상 어떤 뭐 환불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인 것 네. 같은데요. 다만 5월 달 이후에 어떻게 보면 해외로 나갈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란과 또 미국과의 휴전 협정이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해외여행을 미룬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가장 피크에 있는 5월이 아닌 조금 더 지나서 어떻게 보면 추이를 보고 이 항공권을 발권하는 것도 나름대로의 지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